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서울에 방문한 이력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와 함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남은 과제로 꼽았습니다. 친일 조각가가 만든 전봉준 장군 동상 교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에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기부금을 모금합니다. 김제시가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김제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진정되는가 싶었던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익산의 한 농장에서는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5명이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북 지역 방역도 비상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묘목을 키우는 익산의 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사이 동료 직원 12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모두 5명이 서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12명이 같이 숙식한 일개 숙소는 전원이 감염되었고 최초 확진자 482번의 숙소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없었던 점, 그리고 7월 7일 동일 숙소에 거주하는 확진자 12명과 같이 작업을 실시한 점으로 미뤄보아 6월 18일 서울을 방문한 동료 중에서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용묘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9명. 확진자 13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출퇴근하는 내국인 근로자 13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습니다. 전국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전북 지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병상이 여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병상을 공유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에게 막대한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대병원은 입원 환자와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대병원은 입원 환자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던 방역 지침을 보호자까지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병인을 포함한 보호자는 간병 시작 전 72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음성 결과지를 원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실 내원 환자 보호자는 이런 지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민선 7기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환주 남원시장의 공약 내용 살펴볼 텐데요. 민선 7기 3년 동안의 성과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의 민선 7기의 제시한 공약은 5개 분야 34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27건으로 이행률은 79%입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3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를 완성시켜서 현재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 들어오겠다고 많은 기업들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사랑 상품권을 발매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핵심 공약 가운데 최대 난제로 꼽히는 건 의사단체 반발 등으로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산악열차와 남원읍성 보건사업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금년에 이제 시범 노선이 선정이 되고 사업을 완성시키기까지는 아무래도 몇 년이 더 걸려야 할 사업입니다. 국공립의과대학원도 법이 제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수년돼서 한 1, 2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가야고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남원시. 지역을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역할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복구 작업 역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제시가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제시는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 사업 사례 창출 등 인구 문제 해결에 선제 대응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김제시가 유일합니다. 친일 조각가가 만든 전봉준 장군 동상 교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에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 심태인읍, 이통장협의회는 동상 재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회에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심태인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성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위는 전봉준 장군 동상과 동학농민군 군상작품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북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정부 종합평가와 국민투표 결과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정부 종합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과 실적 충실성, 단체장의 관심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서면 평가를 거쳐 선발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일어난 온열질환 사고는 310건으로 7월과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5%, 50대가 19%, 80대가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도로변이 26%, 논과 밭이 20% 등으로 폭염 시 야외에서 작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인 막이 오르자 본경선 투표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전북에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당의 경선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줄 세우기 행태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과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역 투호 세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선 과열 현상은 당연하단 반응이고 당의 최대 목표가 정권 재창출인 만큼 텃밭인 전북에서 초반 기세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지지자들 역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기세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역 내 입김이 강한 오피니언 리더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송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민주당이 본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다음 달 15일과 29일, 9월 5일 등 세 차례 나눠서 발표하는 이른바 슈퍼위크 제도를 도입한 것도 경쟁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올인하는 모양새인데 본인을 비롯한 그의 조직은 SNS와 문자 등을 통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세가 강한 정세균 예비후보의 조직과 지지자들도 선거인단 가입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지인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 예비 후보를 지원하는 김성주, 안호영, 김수흥, 윤준병, 이원택 의원의 움직임도 한층 더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도내 민주당 의원 중에선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와 신영대 의원이 중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도민들과 소통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을 개설했습니다. 어썸전북에는 최근 열린 제382회 정례회 동안의 각종 의정활동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한 도의원들의 도정 질문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지 의정 영상과 5분 자유발언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상도 담겼습니다. 순천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순천군에 국비 2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은 2025년까지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농업 농촌 에너지 자립 모델 지원 등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가 문을 열자마자 마비됐습니다. 예약 접수가 시작된 새벽 0시부터 50대 후반 신청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먹통이 된 건데요. 한때 160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 신청자들의 불만이 끓기 시작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나온 풍경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IT 강국 맞습니까? 불안과 불만에 밤잠을 못 이룬 분들 많았다고 하는데요. 50대 초반에 신청을 받는 19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